네, 앞서 성장경 기자와 짚어봤듯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기간은 당초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해서 일주일 더 연장이 됐죠. 2.5단계 강화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미흡한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천은미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한때 400명대까지 급증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200명 안쪽으로 내려와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난주만 해도 확진자가 1000명대로 증가할 수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요. 걱정도 많았었는데 어떻게 지금 한 곱이 넘긴 것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폭발적인 확산세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올리면서 국민들께서 이제 거리두기를 잘 협조를 해주셔서 네. 조금 폭발적인 그런 확산세는 줄었습니다. 아하, 또한 교회에서 나오던 확산세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동반되어서 준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음,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공간들이 보통 생활 기반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어디서나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좀 어려움,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나 고령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은 것보다 아하, 고령자 증가로 인한 병상이나 음, 의료진의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증 환자 증가의 어려움 문제 또 좀 위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확진자 수 감소하고 있다는 건 좋은 소식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건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또 나머지 지역 2단계 격상 그 효과라고 보십니까? 네, 일부분 분명히 거리 단계를 격상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2.5단계로 올린 그 주말에 네. 많은 분들이 이게 모임이나 쇼핑을 자제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산세를 지금 조금 줄이고 있는데 하지만 다시 또 이런 모임을 갖거나 음. 거리두기를 그만두게 되면 이런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아하. 또 확산세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5단계 수도권은 일주일 더,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2단계를 2주 더 이렇게 연장하기로 했는 모양이네요. 이 네, 결, 맞습니다. 네, 이 결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하향을 하게 되면 네. 지금까지의 노력이 좀 보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 정부가 이 입장에서 결정을 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지 조금 더 철저한 정확한 지침이 필요한데요. 아. 초반에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 카페는 포장만 가능하게 하고 네네. 일반적인 제과점이나 그런 개인 카페는 또 거기서 앉아서 식사를 음. 하거나 음료를 섭취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그거를 또 제한을 두셨죠. 네, 음. 그런 식으로 초반부터 조금 더 정확한 지침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네. 왜냐하면 좀 식당 같은 경우에서 감염이 많이 되죠. 뭐 예. 골프장에서도 보통 식사 후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네. 식당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명이 같이 가다 보면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음. 감염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칸막이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식당마다 만일에 아. 식사를 하는 경우는 1인용으로 네. 그렇게 하면 감염 예방이 조금 더 철저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정확한 지침을 주셔서 감염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공공식당들은 다 그렇게 1인용 칸막이들을 설치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아무래도 효과가 개인 있습니다. 그 효과가 크죠. 근데 네네. 개인 식당에는 강제할 수도 좀 그렇고 정부에서 그 비용 대기도 어렵고 좀 그리고 어떻게 해법이 좀 있을까요? 지원을 네. 자영업자가 일부 되고 정부에서 아하. 그렇게 하겠다는 분을 지원을 해주시면 저는 도움이 아. 될 것 같고요. 네. 다행히 이번에 좀 어려운 그런 자영업자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네, 네네. 저는 그런 지원이 코로나19가 음. 종식될 때까지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이 어려운 음. 시기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 교수님께서 3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네. 특히 추석 전 최소 3주는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여전히 뇌리에 남아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2.5단계 수도권 그리고 전국 다른 곳은 2단계 괜찮은가요? 아니면 여전히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2.5단계에서도 많은 자영업자나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3단계로 가는 건 좀 너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2.5단계긴 하지만 우리가 음. 3단계에 준하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하. 단지 지금 추석 전에 이동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석에 만나시게 되면 대중교통을 통해서 확산이 될 수 있고 네. 또 휴게소라든지 그런 곳이나 또 가족이 모이기 때문에 음. 반드시 무증상 감염자에 의해서 감염이 되실 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 조금 다음 주 중으로라도 좀 정확한 지침 이동 제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안 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또 정부 지침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자꾸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네. 이렇게 하다가 그 부분이 다 이제 잡히고 줄어들고 하면 괜찮겠지만 지난번 8.15 집회 이후에 폭발적으로 급증한 것처럼 또다시 여기저기에 소규모 집단 감염이 전체적인 폭발적 증가가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겁니까? 예, 그 폭발적 감염 신천지도 그렇고 한 명이 여러 명을 상대하는 그런 단체에서 모임이 있으면 그것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아, 지금은 뭐 수백 명이 나오진 않지만 네. 집단 2-30명씩 나오는 거는 일부 회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생활 공간에서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고 네. 최대한 그런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은 자제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활공간 집단 감염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는 김치 제조 공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최초 감염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어디에서 감염됐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감염 경로 미확인 감염이 계속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참 걱정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초기에 비해서 무증상 감염이 많아졌습니다. 초기에는 네. 한 30% 정도였는데, 공식적으로는 CDC는 40%라고 얘기하지만, 최근에 연구는 80에서 90%가 무증상 감염이에요. 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활동을 하면서 가족에 감염을 시키고, 가족 네. 내에서 이제 연령이 높은 고령자분들이 감염이 되면서, 그분들이 또 음. 교회라든지 다른 생활 공간에서 감염이 되고, 그래서 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변하면서 확산세를 많이 증가를 시켰고 이러다 네. 보니까 무증상 감염이 많으니까 확산세가 많아지면서 음.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지금 고령자가 많이 생기는 게 문제가 있어요. 아. 그리고 역학조사에 지금 한계를 느끼죠. 많은 확진자가 나오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역학조사를 할 때 지금은 이제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역학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되더라도 정부에서 3일 전 음. 증상 발현 3일 전부터 역학조사를 하시면 아하. 조금 더 그런 감염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에서도 보통 3일 정도부터 네.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을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음.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최대한 중환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네. 가족 내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분들이 생활 공간에서 마스크 음.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깐 무증상 감염이 뭐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가장 문제가 결국 말씀해 주신 고위험군, 고령자, 또 기저질환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분들이 위중 환자, 중증 환자, 에크모라고 하죠. 그 생명 유지 장치요.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걱정인데 병상 문제 지금 어떻습니까? 늘 걱정인데요. 네, 지금 3일 사이에 중증 환자가 2배가 늘셔서 154명이 됐는데요. 아, 특히 예. 60대 이상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대부분 격리병상에 입원을 하셔야 되고 이 음. 부분 중에 치료가 빨리 안 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바로 위중 환자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용병상이 수도권에서는 지금 서울은 5개 정도밖에 없고 즉시 아, 가용 가능한 인력이나 장비가 되는 경우는 2개 정도밖에 없다고 되어 있고요. 네. 일반 병상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가동률이 한 72%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 경우도 확진자가 60대 이상이 늘게 되면 금방 찰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예산을 거의 1,000억 이상을 투입을 해서 9월에 한 100개, 110개 정도를 지금 중환자 병상을 준비를 하겠다고 하지만 음.
중환자 병상이 준비가 되더라도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는다면 이것도 금방 찰 수가 있고 네. 또 이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금방 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환자 치료는 일부 과에서밖에 환자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의료진에게도 지금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인 감염자 수를 줄여야만 위중 환자 숫자도 줄고 현재 병상 문제나 의료진 부족 문제도 결국은 좀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간 보니까요. 그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 이 숫자가 뭐 지역별로 거의 나오지 않거나 아예 안 나오는 지역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감염원에서 나온 감염은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나요? 네, 2주가 지나면서 네. 거기를 통한 이제 확진자들은 대부분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됐고, 그래서 아하. 이제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좀 줄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N차 감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를 모르거나 나오는 환자들 중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네. 앞으로도 가족 감염이나 지인이나 어떤 일터에서 일부분은 N차 감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혹시 주말에 우리 청취자들께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짧게 조금 알려주시죠. 뭘 지켜야 네. 될까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뭐 너무 잘 아실 거고요. 네. 저는 꼭 항상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꼭 쓰셔야지만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요. 네. 마스크를 쓸 때는 반드시 코를 밀착을 해서 최대한 밀착해서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